through spending in the U.S. Or $1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의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구성통화에 편입됨으로써 위안화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내의 반응은 어떠한지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 중국 위안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이 됐습니다. 달러화, 유로, 엔화, 이 파운드화에 이어서 5번째 기축통화인데 편입 비율로 보면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서 3번째거든요. 이 중국 내 언론의 반응 어떤가요? 네, 중국 언론은 역사적이고 상징적이며 위안화가 엘리트 통화가 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기반통화 편입을 계기로 중국 위안화가 금융개혁과 위안화 환율 동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계와 중국이 다양한 투자 기회를 가지면서 윈윈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주창하며 중국의 금융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혁을 추진했던 중국인민은행장 저우샤오찬 행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결정은 중국과 세계의 승리로 세계 화폐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인들 입장에선 좋아할 일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그렇죠. 엘리트 통화가 됐다. 뭐 이런 네. 말인데. 자, 그런데 이 위안화가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될 것이라는 예측이 중국 내에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돌았다고 해요. 이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부터 세계 화폐 시스템 개혁과 위안화 국제화 선언이 있었고요. 네. 2011년에 중국 기업의 해외 투자 시 위안화 직접 사용을 허용했고요. 네. 2012년에는 엔화와 위안화 직거래를 시작했고 또 2014년 12월에는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꾸준히 매년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데요. 네. 2015년 지난 7월이죠. 중국 위안화는 글로벌 결제 통화 순위에서 5위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은 2.3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아시아권에서는 위안화 사용률이 33%로 상승하면서 지난 8월 중국 위안화가 일본 엔화를 제치고 글로벌 4대 결제 통화로 올라섰습니다. 네. 또 지난 10월에는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며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이 점쳐졌는데요. 중국은 최근 수개월 동안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국내 채권 시장을 일부 개방하고 또 예금 금리의 설정 방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SDR 편입 기준에 맞춰 꾸준한 관리를 해온 것이죠. 아하. 네, 중국의 권기란 참 대단하구나 놀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9년에 위안화 국제화 선언을 하고 나서 한 6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중국 통화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텐데 아무래도 이 위안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함께 또 이 중국의 위상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중국 국민들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글쎄요. 중국 인민들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중화 사상이 워낙 강해서 이번 위안화 SDR 통화 바스켓 편입으로 해외에서 돈 쓰기가 수월해졌다는데 더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네, 중국 정부도 이번 위안화 SDR 통화 바스켓 편입을 인민을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라고 선전하고 있고요. 네. 또 인민들의 이해를 위한 언론의 설명도 있는데요. 해외 여행을 할 때 외국환으로 바꿀 필요 없이 위안화를 바로 쓸 수 있어 편리한 점이라든지 또 부동산 구입이나 중국 기업들이 해외와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직접 사용할 때 나라별 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이나 리스크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 등 강점을 언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재밌군요. 그러니까 선진국 대열에 뭐 합류했다든가 그런 것은 이미 중국이 이 세계 중심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해외에서 돈 쓰기가 수월해졌다는 아주 실효성 있는 부분에 더 실용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군요. 자,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중국의 이 경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2016년 그 소비 위주의 정책에 힘을 주고 있어서 내수 소비를 높이기 위해 여러모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명품의 가격차를 낮춰서 중국 내 소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요. 네. 또 내년부터는 두자녀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네. 영아 유아 시장 규모가 벌써 2조 위안, 하나로 348조 원 정도로 측정이 되면서 2016년 경제 전망은 활기를 띠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2015년 버전으로 이 백위안 지폐 신권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위안은 2005년판인데요. 현재 백위안의 유통과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조 방지 기능을 높인 지난 12일에 신권 백위안이 나왔습니다. 네. 금색의 100이라고 쓰인 숫자가 빛의 각도에 따라서 금색, 주황색, 녹색으로 변하고요. 5초 안에 위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중국에서는 여전히 은행을 믿지 못해서 집안에 금고를 두고 현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한층 부티나는 2015년판 백위안의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 중국의 수도권에 극심한 스모그 현상이 지속되면서 1950년대 12,0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의 악몽이 떠오를 정도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극심한 스모그 일주일 만인 어제 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중앙기상대는 2일 새벽 6시를 기준으로 화베이 중남부, 황하이, 장하이 같은 지역의 스모그가 점차 줄어들면서 스모그 오렌지색 예비 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베이징은 극심한 스모그로 고속도로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자동차 47대가 연속 충돌한 사고가 나기도 했고요. 베이징시 환경보호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베이징에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치가 세제곱미터당 745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는데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오후 중 최대치가 세제곱미터당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는데 그 수치가 런던 스모그 사건 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베이징시는 그 오염 유발 기업 1000개의 문을 닫게 한다는 발표도 했었고요. 공기 오염을 체크하는 위성을 띄워서 중국의 공기질을 관리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몸속으로 흡입되는 순간부터 기관지와 폐 속에 붙어서 계속해서 폐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네. 요즘 숨을 쉰다는 것이 두려운 중국의 겨울입니다. 아유, 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